자, 저희 섹션 6에 있는 문제들 좀 먼저 보고 넘어갈 텐데, 요 섹션 6이 실제 시험 문제에 되게 많이 나오는 함수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요 장에 있는 함수들은 꼭 다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저랑 한 번만 더 볼 텐데, 자, 일단은 요 장에서 제일 중요한 함수가 VLOOKUP, HLOOKUP 요 두 개 함수는 필수예요. 만약에 시험이 10번 있다라고 하면 8, 9번은 무조건 나오는 함수가 요 VLOOKUP이나 HLOOKUP이 됩니다. 자, 요거 다 연습하셨겠지만 저랑 한 번 더 요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요 1번 문제 보시면 요 표 1에서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표 1에서 접수 코드의 5번째 문자와 문제에서 뭔가 알려준다라는 거는 얘를 반드시 활용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접수 코드의 5번째 문자 요거와 아래쪽 영역의 표를 이용해서 각 고객의 대출 금리를 계산하시오죠. 자, 요거를 풀 때 VLOOKUP이라는 함수와 MID 함수 두 개를 사용인데 이 문제를 딱 여기까지 보자마자 사실은 MID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할지가 문제 시작에 바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접수 코드의 5번째 문자다라고 하는 얘를 MID 함수로 자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을 같이 보면, 자, 지금 요런 표에서 접수 코드의 5번째 문자면 왼쪽부터 5번째니까 얘네들이 되죠. 자, 요 5번째 문자하고 아래쪽에 주어진 요 표, 요거를 가지고 요 자리에다가 대출 금리를 구해 와야 되죠. 자, 저희가 이 VLOOKUP, HLOOKUP을 나눌 때 세로 형태의 표다, 가로 형태의 표다 이렇게 그냥 쉽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표 1번 밑에서 저희가 찾아와야 되는 대출 금리가 아래쪽에 요렇게 조그만한 표에 들어와 있죠. 근데 지금 이 표의 생김새는 세로 형태인 거야. 자, 이 세로 형태다, 가로 형태다라고 하는 거는 세로로 길고 가로로 길어서가 아니라 데이터의 나열이 세로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표들이 세로 형태의 표예요. 제목이 첫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제목이 첫 번째 줄에 있고 이 제목에 대한 데이터가 세로로 나열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제부터는 세로 형태의 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옆에 2번 문제 밑에 있는 결과 기준표 있죠. 요게 가로 형태의 표죠. 얘네들이 제목이에요. 평균 결과 얘네들이 제목이고 평균과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번 표 밑에 있는 것을 저희는 세로 형태의 표다라고 그냥 편하게 부를 거고 표 2번 밑에 있는 결과 기준표는 가로 형태의 표다라고 이렇게 이제 불러볼 거예요. 그래서 세로 형태의 표에서 뭔가 찾아서 가지고 올 때는 VLOOKUP, 이제 수직이다라는 말에서 따온 거예요. 버티컬에서 따온 건데 세로 형태의 표에서 값을 찾아와야 될 때는 VLOOKUP을 써요. 그 다음에 옆에 2번처럼 결과 기준표처럼 가로 형태의 표에서 뭔가 찾아올 때는 HLOOKUP, 수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텐데, 자, 그러면 요 1번 문제, 요 표 1에서 대출 금리를 접수 코드의 5번째 문자를 가지고 구해와야 되죠. 그러면 요 표 1과 아래쪽 작은 표를 비교할 때는 뭔가의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뭔가 비교해서 원하는 값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 연결고리만 찾으면 사실은 VLOOKUP 함수 조금 복잡한 함수더라도 약간 패턴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접수 코드의 5번째 문자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 첫 번째 데이터를 보면 M이에요. 자, 요거랑 이 아래쪽 세로 형태의 표를 딱 쳐다보면 저희가 세로 형태의 표에서 VLOOKUP을 조금 쉽게 작성하는 방법은 먼저 범위를 예상해 보는 거예요. 자, 범위를 예상해 본다라는 거는 요 제목을 빼고 이제 딱 데이터를 쳐다보는 거예요. 요만큼 범위를 예상해 보는 거예요. 자, 이 VLOOKUP이라는 함수는 요 범위 안에서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것, 첫 번째 열이 얘네들이 되죠. 요 파란색 부분. 요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것과 첫 번째 인수와 무조건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첫 번째 열에 보니까 코드인데 SCM 이렇게 나와져 있죠. 근데 그게 접수 코드의 5번째 문자랑 딱 맞게 비교하는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딱 맞게 맞춰지죠. 그러면 요 M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찾아서 쭉 따라가니까 4.2%다. 그럼 여기에다가 대출금리
4.2%를 구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의 다른 표에서 세로 형태의 표에서 값을 구해오는 게 VLOOKUP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구해보면 자, 는 해서 VLOOKUP 열어볼게요. 이 VLOOKUP이라는 함수는 뭐 이제 지금처럼 1번이나 이렇게 2번처럼 VLOOKUP, HLOOKUP이 주어졌고 다른 함수들이 주어졌다 그러면 다른 함수들이 VLOOKUP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구조로 거의 대부분은 만들어집니다. VLOOKUP이랑 HLOOKUP이 다른 함수 안에 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 나머지 MID 함수라든지 average라는 함수가 VLOOKUP 안쪽으로 HLOOKUP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조일 테고 그 위치는 사실은 다 첫 번째 인수 자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봤을 때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수 자리를 조금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아까 범위를 먼저 예상해 본다라고 했죠. 여기에 첫 번째 인수 이름이 lookup underbar value인데 이제 look이 뭐 보다 찾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가 찾을 값, 연결고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찾고 싶은 값이 여기 이제 들어가는데 그게 아래쪽 표에서 비교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범위를 먼저 예상을 해본다라고 했죠. 요 VLOOKUP 함수의 두 번째 인수가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라고 해서 어레이 들어가면 무조건 범위죠. 그래서 그 범위 잡을 때는 일단 제목은 빼고 잡을 건데 제목 빼고 잡으면 요만큼 잡을 거예요. 자, 요 범위에서 첫 번째 열이 되는 값이랑 첫 번째 인수 자리랑 무조건 맞춰주시면 돼요. 무조건. 이 VLOOKUP이라는 함수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두 번째 인수로 잡을 범위에서 여기에 범위를 잡을 거예요. 자, 요 범위에서 첫 번째 열이 되는 값과 첫 번째 인수 자리를 무조건 그냥 비교를 하게끔 만들어진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눈으로 딱 봤을 때 첫 번째 열이 문제에서 언급한 뭔가와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게 맞다. 그러면 여기는 요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요 접수 코드랑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요 자리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랑 지금 비교를 해야 되니까 요거랑 비교할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여기서는 접수 코드의 다섯 번째 문자인 요 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쏙 잘라서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MID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MID 열리는 거예요. 자, MID 열리면 이 함수는 어떤 텍스트를 자를 건지 먼저 들어가는데 그게 요 줄에 있는 접수 코드 A3셀 되죠. 그러면 A3셀을 찍어서 쉼표 찍으면 두 번째 인수가 스타트 넘이에요. 몇 번째부터 시작을 할 거냐? 요 자를 때 다섯 번째 문자니까 스타트 넘은 5가 돼요. 5가 되고 다섯 번째 문자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만 있으면 되죠. 5, 글자 수 1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MID 함수 가로를 닫으면 M이 잘라지겠죠. 그러면 요 M이 이제 요 자리에 쏙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랑 비교할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요 첫 번째 인수만 이렇게 해결하고 나면 사실 나머지는 이제 다 정해져 있어요. 이제 쉼표를 찍어서 두 번째 인수로 넘어가면 자, 이제 두 번째 인수, 첫 번째 인수가 되면 두 번째는 자동으로 이제 범위를 잡을 건데 이름이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되어져 있죠. 자, 이 어레이가 찾을 이 대상이 되는 표에 가서 어레이 범위를 잡으라는 건데 자, 요 범위 잡을 때 제목은 이제부터 빼고 잡을 거예요. 이 제목, 얘네들이 제목이죠. 제목을 빼는 이유는 요 제목들은 비교 대상에도 안 들어가고 결과에도 안 들어가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빼고 잡을 거고 그럼 이제 반대로 여기에 범위 잡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인수 자리에 들어간 요 값과 비교될 게 첫 번째 열이 되게끔 또 맞춰서 잡으면 됩니다. 자, 여기에 m을 저희가 잘라서 넣었어요. 여기에 잘라서 이렇게 넣었으니까 요 m이랑 비교할 대상이 이 코드가 반드시 첫 번째 열이 되게끔 범위를 요만큼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 범위 안에서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것과 첫 번째 인수 자리를 비교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인수에는 이 접수 코드 m을 잘라서 넣어놓고는 범위를 요만큼 잡아버렸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m이랑 비교할 데이터인 코드가 첫 번째 열이 되게끔 범위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제목 빼고 A12셀부터 요 표 전체가 잡히고 이 두 번째 인수의 이 범위는 그냥 무조건 절대 참조를 이제부터는 그냥 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든.
자, 지금은 무조건 해야 되죠. 지금은 여기에 작성을 해서 저희가 채우기 핸들로 D9셀까지 잡아 당겨야 돼요. 그러면 이 범위는 고정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 범위죠. 항상 똑같은 이 범위 안에서 값을 찾아야 되니까 얘는 절대 참조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한 칸만 구하고 끝나는 문제다. 그래도 절대 참조를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V룩업이나 H룩업의 두 번째 인수 자리에 범위를 잡고 나서는 무조건 절대 참조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심표 찍으면 여기가 인수 이름이 콜 인덱스 넘이죠. 열 번호예요. 컬럼이 이제 열이죠. 열 번호인데, 자, 요 열 번호라는 거는 요 빨간색 범위 안에서 열 번호예요. 그러면 코드가 첫 번째 열, 대출 상품이 두 번째 열, 대출 금리가 세 번째 열이 됩니다. 그래서 요 열 번호라는 거는 내가 결과값으로 필요한 열 번호가 몇 번째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는 지금 대출 금리가 필요하죠.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필요하다 해서 세 번째 인수 자리에 열 번호 숫자 3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3이 들어오고 이제 심표를 찍으면 두 개의 선택지가 나오죠. true 유사일치, false 정확히 일치는 자, 얘는 어떤 걸 구분으로 하시면 되냐면 아까 이 함수가 지금 여기까지 한 부분이 범위를 이렇게 잡아놨죠. 요 범위의 첫 번째 열이 되는 요 코드 값이랑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수랑 이렇게 비교를 하게 돼요. 그쵸? 자, 이 비교하는 대상이 되는 얘네들, 요 첫 번째 열. 요 첫 번째 열의 데이터가 텍스트다. 텍스트다 그러면 무조건 얘는 펄스 정확히 일치예요. 자, 요 비교하려는 데이터, 첫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가 문자다, 텍스트다. 그럼 무조건 얘는 문자끼리는 뭐 비슷한 거 찾고 뭐 근사값 찾고 이런 게 없죠. 문자끼리는 정확히 일치하는 똑같은 거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텍스트다, 무조건 펄스예요. 자, 근데 이제 숫자일 때는 여기 지금 숫자가 옆에 문제에서 할 건데 숫자일 때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이쁘게 되어져 있을 때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이쁘게 되어져 있을 때만 true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true. 그건 이제 2번 문제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요 비교하려고 하는 첫 번째 열의 데이터가 텍스트죠. 그럼 얘는 무조건 false 정확히 일치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Vlookup 가로 닫으면 완료입니다. 그래서 Vlookup 함수를 하실 때는 이제 내가 표를 먼저 쳐다보는 거예요. 표를 먼저 쳐다보고 첫 번째 열에 나와져 있는 게 문제에서 뭔가 주어진 언급된 거랑 비교할 데이터가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면 이제 걔랑 비교를 해서 여기에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Vlookup 함수는 첫 번째 인수 자리만 사실은 잘 해결을 하고 나면 뒤에는 이제 범위 잡고 절대 참조, 그 다음에 필요한 결과 열번호,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문자끼리다 무조건 펄스, 그 다음에 숫자인 거는 이제 옆에 2번 문제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 대출 금리라는 것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뭔가 주어진 게 첫 번째 열에 있는 내용과 비교할 데이터가 맞는지 먼저 캐치를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처럼 다른 조금 간단해 보이는 함수가 같이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은 무조건 이 자리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에 넣으려고 노력을 해보면 나머지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로 형태의 표에서 값을 찾아오는 문제였죠. 이제 요거는 2번 문제. 이제 H룩업을 볼게요. 자, 이 H룩업이라는 거는 가로 형태의 표죠. 2번은 표 2에서 1차 점수, 2차 점수와 결과 기준표를 이용해서 결과를 표시하시오 되어져 있고 평균은 1차 점수와 2차 점수로 구한대요. 그리고 H룩업과 평균 구하는 average라는 함수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표 2번을 볼게요. 자, 표 2번 밑에 이제 결과 기준표 요거를 참조해서 이 결과 얘네들을 요 자리에 가지고 와줘야 돼요. 그래서 1차 점수와 2차 점수를 이용하라는 말이 나오죠. 자, 요거를 이용하라는 말이 나왔고 지문에서 평균은 1차 점수와 2차 점수로 구한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결과 기준표를 딱 봤을 때는
이제 H룩업일 때 가로 형태의 표일 때는 첫 번째 행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까 V룩업일 때는 첫 번째 열이었어요. 근데 H룩업일 때는 첫 번째 행을 쳐다보는 거야. 자, 첫 번째 행에 점수들이 있는데 평균이라는 점수들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점수가 이렇게 두 가지 줄로 나뉘어져 있기는 한데 요거는 아래쪽에 있는 요거는 무시하시면 돼요. 저희가 점수 같은 걸 볼 때 이제 요 위에 있는 걸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이 구간별로 보셔야 돼요. 0 이상 60 미만 구간 이렇게 보셔야 되고 60 이상 80 미만 그 다음에 80 이상 90 미만 그 다음에는 90 이상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요 밑에 있는 것들은 0에서 59까지 이렇게 범위를 써놓은 것이지 요거 가지고는 점수를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어요. 뭐 만약에 예를 들면 70점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70점이라는 거는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사실은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애매한 이런 숫자 구간 가지고는 저희가 제대로 구할 수가 없고 이런 점수 보실 때는 무조건 첫 번째 줄에 시작 점수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최소 점수로 시작하는 점수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봤을 때 그러면 요거는 평균 값을 가지고 결과를 구해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H룩업이라는 거는 어떤 범위를 잡게 되면 이제 제목 얘네들이 제목이니까 제목 빼고 이렇게 나중에 만약에 범위를 잡는다라고 예상을 해보면 요 범위의 첫 번째 행이 되는 데이터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평균이라는 거고 아까 1차 점수와 2차 점수의 평균을 구하면 요 평균이다 라고 나왔죠. 그러면 지금 요 연결고리는 1차 점수와 2차 점수의 평균을 구해서 요 점수들이랑 비교해가지고 세 번째 행에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자, 여기에 는 해서 가로 형태의 표에서 값을 구해올 거니까 H룩업이 열려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인수 자리는 이제 평균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랑 비교할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평균을 구해야 되죠. 1차 점수와 2차 점수 가지고 구할 거니까 average라는 함수가 들어옵니다. 자, 이 average라는 함수는 평균 구할 숫자들을 넣거나 범위만 잡으면 되니까 1차 점수와 2차 점수의 범위 두 개 잡는 거예요. 요 한 사람의 요 안기자라는 사람의 1차 점수와 2차 점수 범위 잡아서 가로를 닫으면 자, 요게 평균이 구해졌으니까 얘네들이랑 비교할 데이터가 맞춰진 거예요. 첫 번째 행이랑. 자, 그 다음에 쉼표 찍으면 이제 두 번째는 범위 잡을 거예요. 범위가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나오죠. 여기서 범위 잡을 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인수 자리에 뭔가 들어간 것이 비교할 내용이 첫 번째 행이 되게끔 요만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요만큼. 자, 그러면 제목을 빼고 실제 데이터 부분 잡아서 얘도 두 번째 인수 자리 V룩업, H룩업 둘 다 두 번째 인수 범위 잡으면 절대 참조는 항상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쉼표 찍으면 얘는 세 번째 인수가 로우 인덱스 넘이에요. 로우가 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행 번호 자리인데 여기에서 행번호다라는 거는 요 빨간색으로 잡은 범위에 첫 번째 평균 값이 이제 얘가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결과가 세 번째 행이죠. 여기서 내가 결과로 필요한 게 세 번째 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필요한 게 몇 번째 행에 있냐? 숫자 3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숫자 3이 들어가고 이제 쉼표를 찍으면 자, 여기에서 아까 저희가 V룩업 했을 때는 첫 번째 열에 이 비교되는 데이터가 텍스트일 때는 무조건 펄스 정확히 일치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H룩업일 때는 첫 번째 행을 봐야 되죠. 자, 이 첫 번째 행에 나열된 게 지금은 텍스트가 아니라 숫자예요. 자, 숫자일 때는 봐야 돼요. 숫자일 때는 true일 수도 있고 false일 수도 있는데 숫자일 때 이 행에 나열된 순서가 정렬의 순서가 제일 작은 것부터 0부터 시작해서 제일 큰 90까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지금 이쁘게 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순서에 맞게 제대로 정렬이 되어져 있으면 그때는 무조건 유사일치예요. 자, 숫자인데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무조건 true 유사일치. 그
그 이외의 나머지 모든 경우는 펄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숫자인데 막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안 되어 있고 막 뒤죽박죽 숫자가 섞여 있다. 그러면 펄스 정확히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사일치가 가능한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숫자이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다. 유사일치.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는 나머지는 전부 다 펄스예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보니까 오름차순이 맞죠? 0, 60, 80, 90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순서로 차례대로 잘 맞춰져 있으니까 요거는 true 유사일치예요. 자, 근데 요 함수는 마지막 인수가 생략 가능해요. 이 true라는 요 자리, 지금 적어놓은 요 자리를 생략하게 되면 vlookup이나 hlookup 둘 다 자동으로 유사일치로 잡아버리는 함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사일치다, 내가 딱 보고 얘는 딱 봐도 첫 번째 행이 오름차순으로 되어져 있고 숫자다, 그러면 처음부터 요 인수 자리를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가로를 닫아도 유사일치인 거예요. 그래서 생략하게 되면 자동으로 유사일치로 잡아버리는 기본 옵션이에요. 근데 처음에 생략하면 조금 헷갈리니까 굳이 생략하실 필요 없어요. 그쵸? to를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 하면 요 두 개의 점수 가지고 평균을 내서 아래쪽에 결과 기준표를 비교했더니 요 사람은 우수가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채워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는 정말 중요해요. 시험에 정말 실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아마 뒤에 그 연습 문제에도 이 문제 되게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문제 정말 중요하니까 꼭 반드시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장에서 또 중요한 함수 많이 나왔지만 이거 좀 보면 자, 103페이지 넘겨볼게요. 103페이지. 자, 103페이지 기출 01 시트 보겠습니다. 자, 이 103페이지 1번 문제. 자, 요 1번 문제도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자, 요 1번 문제는 나중에 실제로 저희가 함수 5문제가 나왔을 때 추주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걸 본다. 그럼 무조건 골라서 풀어야 돼요. 여기 보면 자, 문제 요 1번 볼게요. 기출 01 시트에 추주 함수와 라이트 함수 사용인데 요렇게 딱 내가 얘 함수만 보고도 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라이트라는 함수는 조금 쉬운 함수죠. 문자를 오른쪽에서부터 내가 지정한 글자 수만큼 잘라주는 게 요 라이트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 추주는 선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추주는 선택 함수인데 추주하고 다른 함수 하나만 이렇게 더 나왔다. 추주 하나, 다른 거 하나 이렇게 딱 두 개만 나왔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골라서 풀으셔야 돼요. 자, 얘는 딱 이렇게 보자마자 여기에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어. 아직 문제를 안 읽었지만 함수만 봐도 무조건 추주부터 무조건 열려요. 자, 추주 안에 첫 번째 인수 자리에 다른 주어진 함수 라이트라는 함수가 100% 얘는 들어가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열고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골라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주 함수 하나, 다른 함수 하나 이렇게 딱 짝으로 두 개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추주 먼저 열고 추주 함수의 첫 번째 인수 자리에 다른 함수를 열어버리고 문제를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딱 문제를 보면 사원 코드의 오른쪽 끝 문자가 1이면 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라이트 함수가 열어져 있는 상태죠. 얘가 할 역할이 바로 나온 거예요. 사원 코드의 오른쪽 마지막 하나를 자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뒤에는 모르겠고 라이트 함수 완성을 해볼게요. 자, 얘가 할 역할은 사원 코드 요 A3을 찍어서 쉼표 찍고 오른쪽 마지막 문자다 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서부터 글자 수 1이 되겠죠. 요렇게 해서 라이트 함수 가로를 닫으면 벌써 추주 함수의 첫 번째 인수 자리 주어진 함수가 거의 다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쉼표를 찍으면 이 추주라는 함수는 첫 번째 인수 자리에 있는 요 결과를 가지고 뒤에는 이제 선택지예요. 요 뒤에는 1이 되면 뭘 선택할지, 그 다음은 2가 되면 뭘 선택할지, 3이 되면 뭘 선택할지 쭉쭉쭉쭉 4, 5, 6, 7 차례대로 뒤에 선택지를 나열을 해주면 끝나는 함수예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1이면 영업부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 자리에 영업부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영업부 텍스트니까 큰 따옴표 안에다가 영업부. 그 다음에 2이면 인사부니까 이제 두 번째 자리에 인사부. 이제 차례대로 선택지 다 쓰면 되는 거예요. 3이면 총무부. 4일 때 기획부. 이렇게 네 가지 선택지를 적기만 하면 끝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풀면 이 choose라는 함수는 write 함수의 결과가 1이 되면 요 영업부를 선택, 2가 나오면 인사부 선택, 3이면 총무부, 4가 나오면 기획부를 선택해주는 선택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외로 문제가 나오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 요거는 1이니까 영업부 나온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쭉 채워보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도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추주 함수 나왔을 때는 요 다른 함수만 내가 문제에서 잘 해결을 하면 뒤에는 선택지만 오타 안 나게 써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꼭 골라서 풀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장에 중요한 게 이제 수학삼각 함수에 반올림 해주는 거, 올림 해주는 거, 내림 해주는 것들. 그래서 아마 요 2번 문제가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103페이지 2번 문제. 자, 요 이제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저희가 수학삼각 함수에 자, 이 라운드 관련된 함수들 되게 중요해요. 섹션 7에서도 계속 나오죠. 자, 이 라운드 관련된 함수들은 요거를 같이 볼게요. 자, 이 라운드가 반올림, 라운드에 업이 붙으면 올림, 라운드에 다운이 붙으면 내림이 되는데 이 세 가지 함수는 사용법이 완전 똑같죠. 그래서 반올림 해주는 라운드 함수 가지고 볼게요. 자, 이 라운드 함수 가지고 여기 안에 보면 전부 다 똑같은 숫자들이 들어가져 있어요. 3856.57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져 있고 요 함수를 저희가 실기에서 문제 풀 때는 중요한 게 얘네들 구하는 게 중요하죠. 요 자릿수 구하는 거. 두 번째 인수 자리에 자릿수 구하는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수 0으로 기점으로 볼게요. 자, 요 자리가 이제 0을 기준으로 위에는 양수고 아래쪽은 음수가 됩니다. 자, 일단은 이 3856.578이라는 것을 반올림해서 정수로 표시하라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요 자릿수에는 0이 오게 돼요. 이게 반올림 하라고 하면 이제 라운드, 올림이면 라운드에 업이 붙을 거고 내림이면 라운드 다운 함수 이름만 바뀌고 사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0이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정수로 만들으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수로 만들어라는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인 요 5에서 요 5에서 하나 반올림이 되면서 얘가 반올림이니까 반올림이 되면서 정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점 이하는 싹 사라지고 5가 반올림 대상이 되니까 7이 되겠죠. 7이 되고 나머지는 3857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소수점 이하 자릿수들은 이제 양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양수다 그러면 소수점 이하인데 자, 요거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만들 때는 문구 중에서 중요한 게 어느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반올림이 발생을 했던, 내림이 발생했던, 올림이 발생했던 중요하지 않아요. 몇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하는지 그 번째 자리가 무조건 여기에 요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라는 것은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라는 거는 안 중요한 거예요. 얘는 안 중요하고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 라는 요 첫째라는 것을 숫자로 바꿔서 그대로 자릿수에 써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가 1이다. 그럼 이제 반대로 저희가 해석을 했을 때는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구나.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려면 두 번째 자리인 요 7에서 반올림이 되면서 하나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6이 되고 3856점 이제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밑에 있는 거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시다라는 것은 둘째 자리, 요
둘째라는 숫자 2가 그대로 요 자릿수에 또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자리인 요 8에서 반올림을 하겠죠. 반올림을 해서 하나 올라가면 앞에는 그대로 3856.58이 되면서 두 자리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어느 번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고 하는지 그 번째 자리가 그대로 자릿수에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 구하는 건 쉬워요. 자, 근데 이제 요 밑에 정수부 볼게요. 자, 이제 정수부에 관련된 자릿수들은 음수가 붙게 됩니다. 자, 이제 얘네들은 이제 반대로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이 발생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자, 요거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0이 하나다라는 건데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소수점 이하는 무시되고 이제 1의 자리 볼게요. 자, 3856이라는 것이니까 1의 자리가 6이죠. 자, 요 6에서 1자리인 요 6자리 여기에서 반올림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발생하면 이제 얘네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0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1의 자리는 0이 되고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6은 반올림 대상이 맞으니까 요 10의 자리 5가 60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386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은 1자리 이하 1의 자리가 0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0이 하나가 생기죠. 0의 개수가 하나다. 0의 개수를 세서 음수를 붙여주면 자릿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요 밑에 있는 거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의 자리다 56 얘가 이제 10의 자리죠. 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발생을 하게 되면 10자리 이하가 0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자리 이하다 그러면 두 개죠. 10의 자리 1의 자리 두 개가 0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자리하고 1자리 두 개는 무조건 0이 되고 하나가 올라갔으니까 39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0이 두 개 생긴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여기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100의 자리다 이제 856 얘네들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올림이 발생한 그 자리 이하가 전부 다 0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0이 3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0이 3개가 만들어지고 마지막 100자리인 8에서 반올림이 되니까 요거는 4000이 돼버려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0이 3개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뭐 라운드든 라운드업이든 라운드 다운이든 정수로 표시하라고 한다. 그러면 자릿수에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정수로 표시하라는 말이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세요 라는 것도 정수로 표현하라는 말이랑 똑같죠. 그리고 이제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몇 번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고 하는지 얘가 그대로 만들면 되고, 그쵸? 몇 번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고 하는지 얘가 중요해요. 얘가 그대로 오면 되고, 이제 이 정수부에 관련된 자릿수를 만들 때는 0이 몇 개가 생길지 보시면 됩니다. 그 기준은 어느 자리에서 발생을 했는지,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발생을 하게 되면 1자리 하나만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10자리 이하, 그러면 10자리 이하니까 10자리 1자리 두 개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발생을 하면 100자리 이하니까 100자리, 10자리, 1자리, 1, 10, 100 3개가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0의 개수를 세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정수부에 관련된 자릿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돼요. 얘를 파악해야 지금 이번 문제도 풀지만 저희 섹션 7에서 했었던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가 나올 때도 요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금 함수 중에서 쉬운 함수인데 실제 문제 나올 때 요 라운드 관련된 문제들이랑 많이 조합됩니다. 좀 간단한 함수라서. 그래서 요 자릿수 구하는 방법을 꼭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 자, 지금 요 2번은 할인액을 구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판매 수량과
할인율 표를 이용해서 할인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나오죠. 근데 이 문제는 또 그 와중에 공식이 있어요. 할인액을 구할 때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 해서 구하면 된대요. 자, 요 곱하기 공식 그대로 저희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판매 금액이라는 거는 여기에 바로 참조할 수 있게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 금액은 그대로 얘를 가지고 와서 요거랑 곱하기 할인율 해야 되죠. 자, 요 자리에 할인율이 요 가로 형태의 표에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H 룩업을 써야 되겠죠. H 룩업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림하라는 게 나와요. 라운드업이라는 것을 써야 되는데, 요 두 번째 지문 볼게요. 할인액은 1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다. 자, 지금 요 문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에서 발생을 했는지 얘가 중요한 거예요. 요거. 10의 자리에서 올림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10자리 이하가 0이 다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자리 이하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0이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두 개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자릿수를 라운드 함수에 나중에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수분은 어느 자리에서 발생을 했는지 얘가 중요하고 뭐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 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라운드업의 자릿수로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할인액이라는 걸 구해서 최종적으로 올림을 해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제일 바깥에 열려야 되는 함수는 할인액을 구해서 올림해서 표시할 거니까 라운드업 함수부터 먼저 열리는 거예요. 자, 라운드업 안에다가 이제 올림 대상이 되는 넘버는 할인액을 구해줘야 되겠죠. 이제 할인액을 구하는 공식이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이에요. 그럼 판매 금액이 I3셀에 있죠. 요 I3이랑 곱하기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요 I3이랑 곱하기 해서 이제 요 자리에 얘네들 할인율 요거를 구해와야 되겠죠. 그러면 H룩업 함수 여기가 들어옵니다. 자, 그럼 H룩업이다. 할인율 표를 딱 쳐다보니까 가로 형태의 표고, 가로 형태의 표에서는 이제 범위를 먼저 딱 쳐다봤을 때는 첫 번째 행이 되는 값이랑 첫 번째 인수 자리랑 무조건 비교하게 맞춰주면 되죠. 자, 그게 첫 번째 행에 보니까 판매 수량이라는 데이터인 거예요. 판매 수량. 그리고 문제에서도 이미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판매 수량과 할인율 표를 이용하라고 나왔어요. 자, 이 판매 수량이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 수량 뒤 첫 번째 행이 맞고 요 자리에 판매 수량과 비교할 걸 만들어줄 데이터를 여기서 찾아봤더니 요 표 2에서 판매 수량이라는 것이 있죠. 얘는 H3셀에 있는 판매 수량을 그러면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에 가지고 오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인수 자리에는 H3셀이 그대로 옵니다. 판매 수량값 그대로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쉼표 찍으면 이제 요 자리가 범위. 자, 범위는 할인율 표에 와서 제목을 빼고 실제 데이터 부분 쫙 잡아서 무조건 절대 참조예요. 그 다음에 쉼표 찍으면 세 번째 인수가 행번호죠. 자, 요거는 지금 어차피 행이 두 개밖에 없어요. 판매 수량이 첫 번째 행이고 할인율이 두 번째 행이죠. 여기에서 결과로 필요한 거 저희 할인율 갖고 와야 되니까 세 번째 인수 자리 행번호 숫자 2가 들어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쉼표 찍으면 이제 요거는 첫 번째 행. 첫 번째 행이 딱 보니까 숫자예요. 그쵸? 자, 숫자고 그 와중에 보니까 오름차순도 맞아요. 제일 작은 숫자부터 오름차순도 맞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유사일치가 됩니다. 유사일치. 그래서 true 유사일치 선택해서 H룩업 가로를 닫으면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 한 거예요. 이제 요거를 쉼표 찍어서 라운드업의 자릿수 아까 구해놨죠. 10의 자리에서 올림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10자리 이하 두 개가 0 생길 거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자릿수 마이너스 2 적어서 가로 닫으면 완료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상당히 어렵죠.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이제 0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끝에 저희가 10의 자리에서 올림이 발생했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숫자가 뒤에 0 두 개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식도 주어졌고 그 공식 안에 H룩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구한 것을 올림까지 해서 보여줘야 되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문제들 조금 어려운데 나머지 문제들도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요 장에서는 무조건 V룩업, H룩업, 뭐 추주함수 이런 거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랑 뭐 다 풀지는 못하지만 나머지 함수 문제들도 꼭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섹션 7도 볼게요. 자, 이제 섹션 7로 넘어가서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섹션 7 문제 파일 열어주시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부분 볼게요. 자, 섹션 7에는 사실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그 세 가지 인수 지정하는 방법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사실은 이루어져 있죠. 자, 그 대표적인 문제를 요 5번 문제 가지고 볼게요. 자, 107페이지 5번 문제 가지고 볼 텐데 5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전형적인 딱 시험 문제 같은 게 이 5번 같은 문제처럼 나와요. 자,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금 쉬운 함수예요. 세 가지 인수 지정 방법만 알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금방 저희가 했던 이런 라운드 관련된 함수들이랑 주로 많이 조합됩니다. 그냥 혼자만 딸랑 나오는 경우는 조금 드물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을 다른 영역에 작성하라고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조건 작성 안 하는 문제도 있기는 하죠. 안 하는 문제도 있으면 그 문제는 표에서 조건을 드래그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대부분은 조건을 별도로 고급 필터의 형태처럼 만들도록 나와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 딱 이 5번을 봤을 때 저희는 일단은 조건의 위치부터 봐야 돼요. 조건은 G21에서 G22 영역에 입력하시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조건에 쓰인 내용을 같이 선택하면서 조건을 만들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니까 서점명이 대한서적인 얘가 조건이 되겠죠. 서점명이 대한서적이다 라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표를 볼게요. 자, 이제 표 4에서 자, 이 서점명이라는 것과 대한서적이라는 것을 저희 컨트롤 키 떨어져 있는 셀 선택할 때 컨트롤 키로 선택할 수 있죠. 서점명 G11셀 그냥 눌러놓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대한서적이 들어있는 아무 셀이나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선택되죠. 얘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자, 복사해서 조건의 시작 위치인 G21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 위아래 나란히 서점명 하나, 대한서적 하나. 그래서 조건에 쓰인 제목이 서점명이고 조건이 대한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서점명이 대한서적이다 나란히 위아래로 드래그 할 수 있게 조건을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조건은 만들었어요. 대한서적인 서점의 금액 합계를 계산하시오입니다. 요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는 서점명이 대한서적에 해당하는 서점의 금액의 합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여기서 합을 구해서 dsum이라는 함수로 합을 구할 거고 라운드업까지 해야 돼요. 자, 라운드업은 이제 금액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얘가 중요한 거죠. 자, 100의 자리에서 올림이 발생했으니까 100자리 이하가 싹 다 0이 돼요. 100자리 이하다 그러면 1자리, 10자리, 100자리 3개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자릿수로는 -3. 그리고 표시에 사실 0, 3개 나온 거 보이죠? 0, 3개다, 0, 3개 세가지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라운드업 안에다가 뒷섬을 넣어서 -3 나중에 올림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는에서 라운드업부터 열리는 거예요. 자, 라운드업 안에다가 이제 올림할 대상이 뒷섬 함수가 됩니다. 자, 뒷섬 열면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특성이 있죠. 전부 다 D로 시작해요. 그리고 D만 빼면 실제로 sum,
에버리지, 뭐 맥스, 민, 카운트 전부 다 자기 역할을 하는 원래 함수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데이터베이스에 d를 따서 붙여놓은 함수들인데, 자, 이 dsum 함수 이렇게 열어보면 세 가지 인수가 이렇게 딱 들어가죠. 자, 이 세 가지가 모든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이름이 다 똑같아요. 저희가 함수가 어려운 이유는 함수마다 인수가 다 달라요. 그쵸? 함수마다 인수를 지정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그게 어려운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dsum 열어보니까 첫 번째 인수가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가 필드, 세 번째가 크리티리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dsum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자, d에버리지 열어봐도 세 가지 인수가 똑같죠. 그 다음에 뭐 dmax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세 가지 지정 방법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 자리에는, 자, 요 자리는 무조건 현재 내가 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 대상이 표 4죠. 주어진 그 대상이 되는 표 4에 무조건 전체 범위를 다 잡으면 얘가 데이터베이스예요. 지금 내가 요 문제를 푸는 대상이 주어졌을 거예요. 그 표의 전체 범위를 잡는 게 무조건 요 자리예요. 무조건 전체를 다 잡아요. 자, 그 다음에 심표 찍어서 두 번째 인수 필드 자리는 요 필드가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지금 합계 구할 거죠. 합계는 합계인데 어떤 제목의 합계를 구하라는 건지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금액이라는 것에 합을 구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자리는 제일 쉬운 방법은 실제 이 금액이라는 곳에 와서 찍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금액이라는 거 구할 거다. 실제 이 금액을 와서 찍어버려요. 자, 그러면 필드 자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심표 찍어서 마지막은 크리티리어라는 것은 조건의 범위예요. 범위. 그 조건은 이미 저희 만들어놨죠. 아까 옆에 G21의 서전명이 대한서적이다. 그 제목과 아래쪽 조건을 나란히 위아래로 범위로 잡아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세 가지 인수 지정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로를 닫으면 dsum은 끝났고 이제 라운드업 처리 남았죠. 이제 심표를 찍어서 얘가 아까 100의 자리에서 올림이 발생했으니까 0이 3개 생길 거죠. 마이너스 3이 되고 라운드업 가로가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dsum 함수의 두 번째 인수 자리, 요 자리. 자, 요 자리는 두 가지 방법이 더 있죠. 저희가 실기 문제 푸실 때는 내가 구할 제목을 가서 지금처럼 찍어서 J11셀 찍히는 게 제일 간단하죠. 근데 요 자리에 숫자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숫자는 데이터베이스로 잡은 요 첫 번째 인수로 데이터베이스로 잡은 요 파란색 범위 안에서 금액이 몇 번째 열이냐. 서전명이 첫 번째 열, 출고단가 두 번째, 세 번째, 금액이 네 번째 열인 거예요. 그래서 요 J12셀 찍은 대신에 숫자 4가 들어가도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제목이 몇 번째 열이냐라는 요 숫자 4가 들어가도 됩니다. 혹은 또 뭐가 되냐면 요 자리에 큰 따옴표 안에 금액이라고 제목을 직접 쓰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요 방법이 뭐 제일 귀찮아서 안 쓰겠죠. 그래서 요 자리에는 그냥 가서 J12셀을 찍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제일 쉽겠죠. 뭐 열번을 셀 필요도 없고 쓸 필요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대한서적 금액 합계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아마 요 책에 있는 문제들만 다 풀어보셔도 세 가지 인수 지정하는 방법이 똑같다라는 것이 느껴지실 테고, 그 방법만 알면 나머지 함수랑 조금 조합만 하고 이제 조건만 안 틀리게 작성하시면 돼요. 근데 조건 같은 경우는 고급 필터의 형태처럼 조건이 두세 가지 나오고 그렇게 작성될 수 있어요. 그러면 AND 조건이면 같은 줄, OR 조건이면 다른 줄 작성해서 조건 똑같이 고급 필터처럼 만드시면 돼요. 자, 이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였죠. 그래서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5문제 나왔을 때 저희가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풀 때 제가 이제 요령을 알려드릴 텐데, 함수 5문제를 순서대로 풀 필요 없어요. 그때 만약에 5문제 중에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어져 있다. 아마 그걸 제일 첫 번째 문제로 골라서 푸시게 될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함수 중에서 제일 쉬운 부분이라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 섹션 7에
날짜 시간 함수도 나와 있기는 한데 날짜 시간 함수도 사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요 날짜 시간 함수들은 이제 는 해서 함수 설명을 보거나 안에 인수들이 봤을 때 내용이 어렵지 않게 봐가면서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요 섹션 7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요 전체 함수 중에서는 출제 빈도는 꽤나 되는데 조금 쉬운 함수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부분도 이제 배웠던 내용들 꼭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고,